구독자 올라간다. 자, 다음으로는 듀얼 폴리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랑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운동을 잠깐 해봤었거든요. 듀얼 폴리의 느낌이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듀얼 폴리의 세팅이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듀얼 폴리의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손잡이를 거치시킨 상태에서 요거를 살짝 잡아 당겨주시면 아래, 위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운 느낌은 조금 없고요. 가볍게 움직이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낌은 좋습니다. 이렇게 걸게 되시면 스윙,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듀얼 폴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숫자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 뭐냐면 제가 아까 이거를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찍혔었어요. 요 사이에 손가락이 이렇게 찡겼을 때 스프링의 장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굉장히 아플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기 찍혔는데 아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법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너무 급하게 놓지 않은 버릇을 조금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 확실히 세팅의 편의성이 있어서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홈짐으로서 사용하는 관점에서 조금 봤을 때는 소음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방법이 없죠. 홈짐에서는 소음을 조금 감수를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게 놓게 되면 이런 소리가 나고요. 맞춰서 살살 놓게 되면 이 정도의 소음이 납니다. 오르락 내리락 했을 때 소음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 올라간다. 이런 느낌. 여성분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생각보다 약간의 무게감이 좀 느껴져요. 특히 올릴 때가 약간 조금 무겁겠죠. 그래도 일반적인 성인 여성분들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손가락이 낑기지 않도록 하시는 게 주의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양쪽으로 세팅을 했을 때 살살 놓으시는 연습도 조금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놓게 되면 이렇게 탈칵하고 나는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야간에는 이런 듀얼 풀리 머신을 썼을 때는 조금 더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듀얼 풀리의 운동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부드럽고요. 생각보다 소음도 굉장히 적어요. 이 딱딱거리는 소리는 이 뒷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양옆으로 움직이면서 나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세팅을 통해서 이 소리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쪽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데 여기서는 소리가 나죠. 이런 부분들은 세팅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케이블 플라이를 했을 때 렉에서부터 앞 공간까지 얼마만큼 나오는지에 대해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 딱 되겠죠. 앞발을 기준으로 해서 센티미터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지 않았고요. 렉의 끝부분에서 한 발 정도, 즉 89cm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89cm 정도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만약에 공간이 조금 더 있으시다면, 그리고 벤치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케이블 플라이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듀얼 플리의 마감을 좀 상세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낭창낭창하게 잘 움직입니다. 케이블 솜도 많이 없죠.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이 손잡이 부분입니다. 이 손잡이 부분이 약간 폭신폭신한 재질로 돼 있어서 이렇게 잡았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좋은데 내구성은 조금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저처럼 손에 땀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재질을 잡았을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삭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AES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좀 세게 흔들었을 때 이 정도의 유격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유격이 없으면 위아래로 움직일 때 굉장히 큰 저항을 받게 돼서 움직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도의 유격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캐쳐바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안전이죠. 그래서 캐쳐바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생겼고요. 자, 체결 방식은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돌려서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결 끝! 해체 끝! 자, 이렇게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눈물이 흐른 듯한 그런 자국이 났기는 하지만 뭐 기포가 있거나 구멍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캡처바 같은 부분들은 이렇게 앞쪽에 이런 것도 되어 있고, 이건 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전체적인 마감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마감은 깔끔합니다. 마감은 굉장히 깔끔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안전핀 역시도 깔끔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굉장히 좀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런 캐쳐바를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내 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기능상의 문제는 없어요. 기능상의 문제는 없는데 홈짐의 특성상 소음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조금 아쉬운 것 같기는 해요. 이 부분이 조금 날카로워요. 각이 져 있다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 손을 베이거나 쓸리거나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뾰족한 느낌이 조금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쉽고, 안쪽에 아무것도 되어져 있지 않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캡처바의 길이가 수정돼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지 재원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처바의 길이는 51cm입니다. 그리고 체결을 하실 때 직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꽂아 주셔야 렉에 안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각으로 세우면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체결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자, 다음은 J컵입니다. J컵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직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걸릴 거예요. 이건 직각으로 들어가네요. 근데 직각으로 들어갈 때 약간 좀 불편한 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세로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체결을 했을 때 약간의 소음이 난다는 점이 참 아쉽기는 하네요. 물론 이런 소음이 난다는 거에 대한 단점으로 꼽힐 수 있는 이유는 무조건 홈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격은 이 정도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 이 안쪽 부분에 고무 패드가 대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없네요. 왜 없을까? 이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J컵 부분도 어떤 재질인지는 모르겠어요. MC 나일론은 아닌 것 같고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소음이 조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바벨이 부딪히면서 바벨에 상처가 나거나 혹은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데 뭐 팩그립이라든지 헝겊을 감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이런 단점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쉬운 점은 이 부분이 조금 날카로운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대표님께 방금 여쭤보고 왔는데 펜타곤 스미스의 J컵과 캐쳐바 이 안쪽에는 고무 그립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고무 그립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따로 이 소음이 안 나게끔 방지 처리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다이소 소음 방지 매트입니다. 요거를 제이컵에 한번 감싼 다음에 없는 제품과 있는 제품의 소음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안쪽에 하나 발랐고 이 안쪽에도 하나 발랐습니다. 이쪽엔 바르지는 않았는데, 자, 이렇게 두 가지만 발라보고 제가 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뻑뻑해서 체결이 되지가 않아요. 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소음 방지 스티커는 0.4mm 짜리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미리수를 사용을 하신다면 제이컵과 캐처바에서 조용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큰일이 났습니다. 현재 시각 이제 12시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고요. 메모리 카드의 용량도 지금 거의 다 이제 차가게 됩니다. 최대한 빨리 찍고 좀 더 디테일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속도를 조금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까지 고생하는 1단고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딥스바입니다. 아랫가슴을 공략하기에 최고의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아직 옵션을 사지 못했어요. 오늘 여기서 체험을 하게 되겠네요. 자, 체결하는 방식은 마찬가지입니다. 손잡이 부분은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어깨의 넓이로 잡으셔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네요. 자, 딥스바의 경우는 안전핀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면에서 꽂으시고 그대로 내려주시면 완성이 되겠죠. 소리가 좀 크네요. 넓게도 가능하고요. 딥스바 자체가 일자로 뻗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벌어져 있어요. 딥스바를 위에서 보시면 약간 사선으로, 약간 이쪽으로 약간 벌어져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 딥스바 같은 경우도 이 정도의 유격은 조금 있어요. 그리고 내려놓을 때도 이렇게 살살 내려놓지 않게 되면 탁 하고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좀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소음 방지 스티커를 얇게라도 한 장 바르신다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쉽게도 고무가 들어가 있는 이런 소음 방지가 되는 그런 제품들은 커맨더 3.0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펜타곤 스미스의 거의 모든 액세서리들이 고무 제품이 달려있지 않다라는 점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리 0.1mm짜리, 0.2mm짜리 소음 방지 스티커를 구매를 하셔서 이런 소음에 대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제가 0.2mm나 0.1mm짜리 소음 방지 스티커를 직접적으로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하면 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 요 손잡이, 듀얼 폴리의 손잡이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 말랑말랑한 재질, 요런 쿠션감이 조금 느껴집니다. 요런 재질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살짝 좀 돌아가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철봉입니다. 철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살짝의 유격이 있어요. 요 유격이 있는 거는 조립할 때 뒤에 볼트가 완벽하게 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유격이 조금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점은 조금 감안을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손잡이 부분, 저한테 있어서는 이 손잡이, 러버 재질로 들어간 이 손잡이 부분이 저한테는 정말 맞지 않아요. 손에 땀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샀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들이 조금 있어서 이거는 조금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바 옵션을 여쭤봤는데 일자바 옵션은 따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스미스바를 활용해서 여기서 턱걸이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한 개씩만 시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그립이 있고 이 안쪽에도 그립이 있어요. 이 그립을 활용을 해서 언더 그립도 사용할 수 있고 안쪽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힘들어서 못하겠다. 다음은 티바로우입니다. 티바로우 같은 경우는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펜타곤 스미스를 봤을 때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티바로우의 위치였습니다.
티바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앞쪽에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이러면 되게 불편하지 않을까? 티바로의 위치가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홈짐에서는 이게 티바로가 있으나 마나한 제품에 불과하게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티바로우의 양쪽 위치 다 세팅이 가능하고요. 뒤쪽에도 세팅이 가능합니다. 완전 대박이죠. 그래서 치가 나올 정도의 공간만 있다면 충분히 티바로우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으이야, 으이야, 으이야. 그리고 티바로의 장점 360도 잘 돌아간다는 점. 이거 등 운동 죽이네요. 자, 영상에 나온 바는 시나브로 탄력바 2000짜리입니다. 대략적으로 렉의 후면 길이에서부터 2000봉짜리 앞부분까지는 2400이 나옵니다. 2400의 세로 공간만 있다면 충분히 티바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간이 넓으신 분들은 앞쪽에 세팅하셔도 됩니다. 이제 체력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좋아, 가자!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롱풀 발판입니다. 발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세워서 사용하시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께서는 여기 각도가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대표님이 아까 시연해 주신 운동 영상에서는 이 위쪽에서 밟고 하시고, 그 다음에 시티드 로우 같은 경우에는 하단부를 밟고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시니까 이건 각자 원하시는 운동감에 따라서 조금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일간고가 생각하는 홈짐에 있어서의 이제 머신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을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롱풀 발판의 가장 아쉬운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운동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발가락 찌기가 참 좋은 그런 형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살이 찢기거나 그럴 염려는 없는 게 마감 처리가 이렇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살이 찢기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용접 상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나뭇잎 모양, 요게 또 감성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날카롭지는 않아요. 날카롭진 않기 때문에 살이 찢기거나 찢어지는 그런 부상을 입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게 이렇게 푹 떨어졌을 때 발을 찡길 수 있다는 점, 요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렸을 때 이제 소음 방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고무 매트가 들어있는 거는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이 제품 역시 이렇게 쉽게 분리가 되니까 사용할 때만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중안부 스미스 바벨입니다. 스미스 바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잡아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 운동 영상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제가 손에 땀이 나서 이렇게 미끄러진다, 자꾸 벌어진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그만큼 제가 손에 땀이 조금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벨을 잡았을 때 널링이 조금 밋밋한 느낌이 든다면 쉽게 밀려버리는 경향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물론 탄말을 뿌리면 많이 괜찮아지고 손도 씻고 오면 많이 괜찮아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편안한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널링 자체가 조금 더 날카롭고 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과 딱 맞는 느낌의 널링이에요. 정말 까끌스럽고 굉장히 밀착력이 좋습니다. 얼마나 좋냐면, 제가 이걸 잡고 있으면 이런 느낌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안 보이네요. 손에 자국이 많이 남아요. 자, 그래서 스미스 머신의 널링이 굉장히 까끌까끌하니 손에 촥 감기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벤치프레스를 할 때 손이 양옆으로 밀리는 그런 증상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저처럼 손에 땀이 많은 사람도요. 자, 스미스 머신의 소음과 운동하는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미스 머신의 소음은 이 정도가 됩니다.
스미스 머신의 특성상 소음이 아예 안 날 수는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미스 바벨의 슬리브 각도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각도가 일자보다 조금 위에 있기 때문에 원판을 집어넣었을 때도 안정감 있게 집어넣을 수 있고 운동을 했을 때도 원판이 흘러내릴 일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쉽게 넣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뺄 때도 이렇게 쉽게 빼면 됩니다. 20kg라 무거워요. 스미스 머신의 가장 큰 장점은 세팅의 편리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바인 캐쳐바도 굉장히 편리하게 장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볍고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소음의 정도는 이 정도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걸어주시면 세팅이 완료가 되고요. 내려놓았을 때 이렇게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스미스 바벨의 봉 거리는 이렇게 생긴 부분만 걸어주셔야 됩니다. 이 위쪽에 이 볼트 부분도 한 번씩 걸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다가 거시면 안 되시고 이 부분도 스미스를 거치는 할 수 있습니다. 거치는 할 수 있고 사람이 매달려도 꿈쩍하지 않을 정도의 강도이기는 하지만 여기다가 스미스 바벨을 걸고 중량 원판을 같이 걸었을 때는 안정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스미스 바벨의 거치 용도로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가 걸리는 게 안전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미스 바벨을 거치를 시켜 놓고 안전바에다가 걸어 놓았을 때 이렇게 텅텅거리는 소음, 제가 이 소음 방지 매트로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안전바를 걸고요.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임시로만 붙여놓고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소음 부분에 있어서는 소음 방지 스티커를 붙이시면 스미스를 사용하실 때 조금 더 조용하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아래로 꽂혀서 들어오는 그 중량의 무게의 소리는 잡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후면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위에는 액세서리를 걸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고리 자체의 강성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액세서리를 걸 수 있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부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딥스바 혹은 제이컵 그리고 캐쳐바까지 모두 한 곳에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게 펜타곤 스미스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 바의 널링 부분입니다. 소리 들리시죠? 이 널링 부분이 굉장히 밋밋해요. 그래서 운동을 했을 때 클럽용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모두 다 쇠니까요. 그런데 널링이 조금 없어서 많이 미끄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느낌의 널링은 이 제품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고 나머지 부분들도 대부분 다 같은 비슷한 널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스미스 바벨과의 차이점이 너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거치되어 있는 이 2000짜리 봉은 시나브로 바입니다. 이 탄력봉 같은 경우에도 널링이 굉장히 미끌미끌한 느낌입니다. 확실히 이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널링이 까끌까끌하기는 해요. 그래서 시나브로 바를 잡았다가 이 바를 잡으면은 그냥 납득할 만한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로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굉장히 맨질맨질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정말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동했었던 이것도 굉장히 좀 미끌미끌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좀 많이 아쉽기는 해요. 아쉽기는 하지만 제가 등이나 2두, 3두 등을 했을 때
이 케이블 자체가 너무 느낌이 좋기 때문에 이런 널링이 좀 부족한 바라도 충분히 운동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결국에 이런 멀티 스트립 바는 따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입을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또 일자바 옵션인데요. 양쪽에 이렇게 걸 수 있는 구멍이 있고 가운데에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랩을 다운을 하시든 스쿼트를 하시든 케이블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널링의 느낌이 이런 느낌입니다. 좀 밋밋하죠. 그리고 이제 홈짐의 특성상 소음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거치를 했을 때 뒤쪽에 공간이 없다면 거치하기가 굉장히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뒤쪽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걸었을 때 대충 감으로 거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걸다 보면은 쇠와 쇠끼리 부딪혀서 소음이 조금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요 발목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과 제가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대표님께서 요 부분에 있어서는 해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5번째 질문입니다. 발목 그립은 따로 구매가 불가능한가? 왜 한 개만 주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발목 그립이 왜 2개가 필요한지를 몰랐기 때문에 오늘 일당고님이 오셔가지고 왜 필요하신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는 2개로 생산을 하려고 하고요. 이미 구매하신 분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개별 판매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너럴 라인의 전반적인 느낌과 리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유료 옵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죄송하게도 지금 제가 메모리 카드에 9분밖에 남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화질을 조금 낮추고 촬영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